네, 올해 역시 친절한 기자들 여수 MBC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올해 첫 순서 김주희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코로나19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가 오는 17일까지로 2주일 동안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수도권에만 적용했었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 완화 조치가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 정부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네. 불가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오늘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음식업소의 경우 새벽 5시 이후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코로나 지역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난 1월 1일 이후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모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순천에서만 17명, 그리고 광양에서 4명이 발생했는데요. 종교시설 관련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지역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선처 없이 고발 조치 그리고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순천시에서는 일정 시간 주류 판매 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그러니까 아침 술, 낮술 판매 금지 이런 조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일 텐데 올해는 평범한 일상 빨리 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전남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역시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남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참 많습니다. 모두 7개 분야의 129건의 시책들이 바뀌는데요. 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구직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만 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5개월 동안 생활 방역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농도 전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농업 관련, 축산 관련 시책들도 많은데요. 네.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은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확대됩니다. 세대원들의 직업과 무관하게 농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모두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요. 25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 문화 분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양 지역의 전남 도립미술관이 지난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3월 본격적으로 개장해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꼼꼼히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야 받아야 되겠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는 교육 분야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에는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만 무상교육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전 학년 모두 무상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약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 지출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요.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도 인가 대안학교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초중학교의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 한 도내 700여 개 학교 그리고 14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평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주희 기자께서는 여수 MBC에서 이제 고흥군을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흥에 이제 지난 사건 사고들도 정리를 해보고 올해 전망도 함께 해보는 시간 또 이어가 볼 텐데 지난 연말에 우선 고흥에 아주 훈훈한 소식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익명의 기부자가 670만 원 상당의 쌀 300포대를 고흥군에 기탁해 왔습니다. 네. 편지를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의 소외 계층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함께 보내왔는데요. 고흥군은 이 기탁자의 뜻을 담아서 6개 읍면 동사무소에 이 쌀을 배부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덕분에 아주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또 새해를 또 시작하실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저도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고흥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 김준일 기자께서는 어떤 사건들을 좀 꼽고 싶으십니까? 네, 지난해 7월 고흥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모두 네. 4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였는데요.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화재 특별 조사도 실시되지 않아서 지역사회 내에서 꽤 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다행히도 개인별로 이런 보상 문제들을 모두 원만하게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을 다시 재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 고흥 짚트랙 라인 단선 사고, 아주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일주일여 뒤쯤에 추가 라인 단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흥군과 운영업체 측에서 이를 쉬쉬하고 감추려던 정황이 발견되면서 최근에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언급하신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뭐 당연히 처음에도 일어났으면 안 됐고 두 번 다시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아찔한 사고였는데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2021년 고흥에선 올해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점검해 볼 텐데 희망적인 뉴스들도 있습니다. 일단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네. 원래 계획은 올해 2월 그리고 10월 두 차례 발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 5월에 각각 발사하기로 지금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항우현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누리호 1단부에 클러스터링된 75톤급 거기 엔진 4기의 체계 복잡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해와 재조립의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조립 완료된 발사체의 이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여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항우현의 구체적인 설명 이유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월 정도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갈 때는 이미 뭐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좀 다 같이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쯤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또 다른 고흥의 희망 어떤 뉴스가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고흥만 간척지 이론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고흥만 간척지 이론에서 새로운 발산 가능성들이 요즘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 비행 성능 시험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흥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두 개 시설과 함께 기존 항우현의 항공센터가 같이 함께 삼각 트라이앵글을 유지하면서 국내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 산업의 허브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고흥만 간척지로는 이제 스마트 농업의 전남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고흥만 간척지 이론의 요즘 관광 컨텐츠가 굉장히 거기 확충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네.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해 말 대형 리조트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리조트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광 기반 시설들도 대폭 확충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예. 뭐 이런 상황들을 모두 이제 종합해 봤을 때 고흥만 이론은 산업과 농업 그리고 관광을 아우르는 이런 새로운 핵심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뭐 고흥군의 유의미한 변화 함께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나저나 근데 참 고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뉴스가 인구 문제인데 뭐 고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었다 하고 해서 또 지난 주말에 또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고흥의 고질적인 문제하면 인구 감소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인구 정책에 고흥군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귀농 기촌 행복학교, 그다음에 청년 지원 정책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시책들을 다양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어느 정도 이런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에 눈여겨볼 여수MC 뉴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올해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도 오늘 포함해서
코로나19 지역 확산세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순천시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 그러니까 음식업소에서의 새벽 4시 이후, 그다음 5시 이후죠. 5시 이후 그리고 오후 4시 이후까지 이전까지 해가지고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고 내용이 이제 방역 조치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반응들 뭐 이렇게 좀 심층 취재해서 오늘 방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김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